이번에는 어떤 물이 좋은가에 세 번째, 좋은 물을 찾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물인데요. 돈을 물 쓰듯 한다는 표현처럼 어떤 물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대사회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물은 생명을 살리고 어떤 물은 버려지는데 이런 어떤 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중에 어떤 물이 좋은 물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어깨 넘어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선택하는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과학기술이 일천하던 어떤 로마 시대에도 상수도의 길이가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로마 시대에 지어졌던 수도교인데요. 수도교라고 하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돌이랄지 뭐 이런 어떤 그 건축물을 가지고서 수평을 이뤄 가지고서 먼 거리로부터 로마 시내까지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울기를 맞춰서 만들어 놓은 다리입니다. 최근에는 뭐 관로를 통해서 물을 이끌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은 어떤 그 관로랄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들이 나빴던 과거에는 이렇게 힘들게 어떤 그 물을 상수도를 끌어서 먹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에 대한 갈망은 그 어느 시대에나 존재합니다. 지금 그 과거 그 로마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림은 아마 그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 이제 개천물을 퍼다가 대충 걸러서 먹는 뭐 이런 물이겠죠. 이런 물들은 말하자면은 생명을 단축시키고 또한 어떤 여러 가지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인데요. 그 이런 물이라도 없으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사실 그 1900년대 초까지 계속돼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상수도라는 것이 생기면서 평균 수명이 30대에 불과하던 이런 수명들이 이제는 그 100세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상수도 발명은 어떤 10대 과학적 성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상수도를 만든다는 것이 뭐 이렇게 간단한 문제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선 국가가 돈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술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기꾼을 얘기할 때 가장 유명한 사기꾼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그림처럼 과거에는 물을 이제 사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물을 길어가지고 갖다 주고 돈을 받고 뭐 이랬죠. 내가 어렸을 때도 북청물장수라는 코미디 프로가 있어가지고 잘 본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튼 삶이 이렇게 어려웠지만 매일 서민들은 물을 사 먹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현황에서 벗어났지만은 아프리카 일부 나라들은 아직도 물을 사 먹습니다. 그래 이렇게 땡볕에서 아줌마들이 계속해서 물 때문에 기다리고 있고요.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수킬로를 걸어서 물을 길어오면은 그것이 이제 모질라 가지고 다시 또 하루에도 두어 번씩 그렇게 길러가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어떤 댐을 사진 찍은 것인데요. 어떤 댐이랄지 수도랄지 이런 건설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에 후진국들은 이런 SOC 건설이 쉽지 않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서야 되는데 한국은 다행히 이런 어떤 과정들을 잘 극복한 것을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깨끗하고 풍부한 물을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계속 먹기는 하지만은 이 건강에 잘 활용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물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길수록
건강에 잘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니까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국가들은 1년 강우량이 수십 미리에 불과한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물이 귀한 지역일수록 그 소중함을 인정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샤워를 귀족들만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현대는 물이 풍부하지만은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 평생 장가갈 때 한 번만 목욕을 하고 못했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해양성 국가다 보니까 물이 아주 풍부한데요. 1년에 10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이렇게 푸른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이제 물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렇게 물을 우습게 여길수록 물이 주는 혜택을 우리가 스스로 차버리는 이런 어떤 경향이 있죠. 인체는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인식되지 않고요. 그럴수록 무시해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물인데요. 물이 풍부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강에 끼치는 어떤 좋은 영향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이런 어떤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 물의 상태를 파악할 때 깨끗한 물은 좋은 물이고 더러운 물은 나쁜 물이다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통 기준을 삼죠. 그렇지만은 그 이상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물은 어떤 용기와 같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어떤 여기에 무엇이 담는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좋은 물에는 에너지가 충분히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물이라면은 깨끗하고 먹기 좋은 이런 양호한 물이다 이런 음용 기준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면은 pH가 수소이온 농도죠. pH가 중성인 물이 좋은 물이고요. 산성인 물이 나쁜 물입니다. 그것은 지금 중성인 물은 그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있고요. 산성인 물은 에너지가 그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중성은 pH가 7을 말하는데요. 산성비가 한 pH가 5 정도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 어떤 2 정도 pH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것은 어떤 수소이온 농도로 따지면 수소이온이 이쪽이 어떤 수소이온이 하나뿐이라는 이런 의미고요. pH가 5라고 하면은 수소이온이 어떤 100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지금 그 중성의 경우에는 지금 에너지가 이쪽의 경우보다 100배나 더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에너지를 지금 다량으로 이렇게 그 중성의 물은 다량으로 낼 수 있어서 어떤 그 활력 있는 생명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산성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에너지가 적게 들어있어서 생명작용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수소이온이라는 거 H+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양이온입니다. 양이온이라는 거는 어떤 이것이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음과 양으로 갈라지는 걸 말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어떤 호라비가 그 마누라를 잃은 호라비와 같다. 그것도 그 마누라를 깡패 같은 사람한테 뺏긴 호라비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수소이온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소이온은 이것이 그 수소이온이 많은 곳일수록, 한마디로 수소이온 농도가 높은 곳일수록 이것이 어떤 그 싸움이 심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에너지가 고갈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이겠죠. 말하자면 여기에는 호라비들이 100명이 있고요. 여기는 호라비가 1명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그 어떤 여자가 1명 나타난다고 하면은 지금 100대1의 싸움을 여기서 붙여야 되지만 여기서는 1대1만 싸우면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것은 어떤 그 평화로운 싸우는 것도 아니죠. 평화로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이건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이 물은 나쁜 물이고요.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물이기 때문에 버려지고, 이런 물들은 자연에 다시 돌아가서 어떤 환원되고 가공되고 뭐 이렇게 돼야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서서 물은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용기 같다고 했는데요. 에너지도 그렇습니다. 에너지를 여러 가지로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오는 폭포는 위치 에너지를 물에다 담은 경우인데요. 예를 들자면은 여기 해발 90m라고 치고 여기가 70m라고 하면은 20m 높이만큼의 위치 에너지에 의해서 물이 이동하는데요. 물이 하류로 흐르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물에는 열을 담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80도하고 50도 차이만큼 30도만큼을 이렇게 물을 끓이는데 활용한다 할지 이렇게 열을 담을 수가 있겠죠. 앞서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물에다가 물리적인 에너지를 담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화학적인 에너지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물 같은 경우 pH가 7.0이고요. 산성비는 pH가 5.0인데 pH가 2정도 차이 납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라고 하는데요. 그 수소이온은 이렇게 비유될 수 있습니다. 앞서서 호레비로도 비유를 했지만 수소가 포도라고 하면요. 수소이온은 포도 껍질이 되고요. 수소 전자는 포도 알맹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빼먹고 껍질이 남는데 그것이 수소이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더러워지겠죠. 지금 이 7.0과 5.0은 비율인데 어떤 10의 제곱의 비율만큼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하나가 포도 껍질이 하나가 있다가 하면 이렇게 100개가 있어가지고 물을 계속 더럽히는 이런 경우인데요.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은 중성이고요. 물이 더러워질수록 점점 산성도가 올라갑니다. 생명체는 이와 같은 pH가 갖는 에너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계속하면서 에너지를 쓸수록 어떤 pH가 계속 내려가면서 체액이 오염됩니다. 이렇게 오염되는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은 생명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명체는 에너지 재충전으로 삶을 다시 이어갑니다. 밤에 잠을 자고 맛있는 걸 먹고 또 다른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을 하면은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pH가 이제 산성도가 높은 pH에서 높은 이제 중성 상태의 pH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앞서서 지금 이제 지금 70m에 있는 물을 다시 끌어올려 가지고 90m까지 높인다고 하면은 위치 에너지 20m를 다시 확보를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시 이 폭포를 떨어뜨리면서 되살릴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어떤 에너지 충전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pH 값을 이게 어떤 7.0으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어떤 삶을 이어갑니다. 이같이 깨끗한 물은 중성이고 더러운 물일수록 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깨끗한 물을 자주 먹을수록 우리는 에너지를 쉽게 얻을 수가 있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